어제 공개된 펄 어비스의 신작 도깨비에 대한 반응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매우 뜨겁습니다. 오늘 오전에 봤을 때 공식 트레일러의 조회수가 200만이 넘었고 댓글만 3,500개가 달렸습니다. 같은 시간에 공개된 대작 게임들의 트레일러와 비교해보면 세인트로우 리부트가 조회수 47만, 마블 미드나잇 선이 조회수 8만, 콜 오브 듀티 뱅가드가 101만, 헤일로 인피니트가 56만 정도로 유명 게임들과 비교해보아도 도깨비의 조회수가 확실히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도깨비에 열광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보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트레일러에 나온 정보 한 스푼, 트레일러 이전에 공개된 정보 한 스푼, 그리고 제 행복 회로에서 나온 뇌피셜 왕창 때려 부어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냥 가볍게 보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도깨비의 인기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내와 해외 유저들의 반응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각자 그 이유를 나눠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국내 유저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 국내 유저분은 아마 대부분 게이머들 생각이 저와 비슷할 겁니다. 한국 게임계에 대한 염증까지 느껴오고 있었는데 정신이 번쩍 드네요. 대박 느낌이 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좋아요 323개를 받으셨습니다. 또 다른 유저분은 이런 게임이 한국에도 나와줄 줄은 상상도 못했어. 부디 이 게임 잘 돼서 우리나라에 토악질나는 과금 유도 가차잼들을 몰아냈으면 좋겠네. 게임은 예술의 한 종류였다는 걸 오랜만에 다시 느낌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좋아요 117개를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유저분은 나 한국 게임 트레일러 보면서 눈물 흘린 건 처음이야. 아름다운 한국풍 그래픽에 화려한 애니메이션까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기대되는 한국 게임은 처음이다. 도깨비 힘내 라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좋아요 71개를 받으셨습니다. 아래 쭉 달려져 있는 한글로 된 댓글들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유저분들은 진짜 제대로 된 한국 게임에 정말 목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게임계 3대장은 늘 비슷한 페이투윈 게임만 만들어내고 있고 돈 되는 시장은 모바일이라면서 PC 게임은 제대로 신경도 안 써주고 있는 상황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한국 기업인 NC를 예로 들자면 우리가 이게 게임이냐 쓰레기다 하며 정말 분위기 안 좋았던 2021년 1분기에도 매출 5,125억에 당기순이익 802억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전 세계를 리니지화하려는 리니지 W와 중국 스킨을 입힌 리니지 불소2 뿐이었습니다. 주변에 똥밖에 없어서 똥을 먹으면서 돈을 있는 대로 퍼다 줬는데 회사는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똥만 제공해주고 있던 것이 우리나라 한국 게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한국 유저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진짜 한국 게임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었고 그 열망을 일부 충족시켜준 게임이 바로 이번에 나온 도깨비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번 도깨비는 진짜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국 게임이라는 것도 크게 작용합니다. 도깨비의 트레일러를 보고 있으면 한국인으로서 여러가지 감정이 들게 됩니다. 이 영상 속에는 곳곳에 한국적인 요소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배경으로 지나가는 한옥 같은 것은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고 아이들이 연날리기를 하는 모습이나 기차놀이를 하는 모습, 어깨동무하고 장난치는 모습, 아이들이 메고 있는 빵빵한 책가방, 국민학교 때 열심히 타고 다녔던 롤러스케이트까지 저 같은 아저씨들은 그 영상 속에서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발견하게 되고 아마 어린 게임 유저들은 자신과 비슷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질감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갖습니다. 게임 속 그래픽이 리얼리티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나와 똑같다고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구석구석에 있다면 그 게임이 내 현실처럼 느껴지고 지금의 현실보다 좀 더 즐거워 보이는 그 공간에서 나도 즐겁게 놀고 싶어지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개발 중인 게임이라 나중에 이 게임이 완성되었을 때 정말 이런 부분이 모두 잘 구현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트레일러를 보고 있는 한국 유저들은 이런 것들에 알게 모르게 반응해서 뜨거운 반응이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유저들의 뜨거운 반응의 이유는 여기까지 생각해보고 이번에는 해외 유저들이 왜 이 게임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해외 유저들이 이 게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처럼 감정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이 게임이 가지는 특이한 구성에 있습니다. 일단 해외 유저들의 반응을 보면 그래픽적으로 좋아 보인다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도깨비의 깔끔한 그래픽과 움직임이 그들에게도 크게 다가온 것으로 보이고 이 게임의 배경이 한국이라는 것을 아는 해외 유저도 있고 모르는 해외 유저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게임의 아름다운 배경에 대한 얘기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얘기는 바로 포켓몬입니다.
이 게임의 타이틀이 도깨비 수집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이고 영문으로는 크리처 컬렉팅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포켓몬과 비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활용도가 포켓몬과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해외 유저들에게는 이 게임은 그래픽 좋고 액션감 좋은 오픈월드 포켓몬 게임 정도로 보여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만으로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나면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 좋고 한국적이고 도깨비 수집하고 뭐 그런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 게임은 뭐 하는 게임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 뇌피셜 풀가동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메타버스입니다. 지금은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메타버스를 간단하게만 정리해보자면 현실과 다른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경제적인 활동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게임에서 메타버스가 적용된다고 했을 때 어떤 게 현실인지 어떤 게 가상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해보자면 캐릭터가 일상적인 생활하고 있는 장면이 현실, 도깨비로 보이는 우리 편들과 필드 보스로 보이는 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바로 가상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현실과 가상이라는 두 개의 공간이 존재하게 되고 우리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그 두 개의 공간을 이동하며 생활과 전투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장치인지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트레일러가 아닌 1년 전 영상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그 장치는 안경입니다. 현실에서 무전기로 어떤 신호를 받고 전투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안경을 쓰면 우리 편인 도깨비가 소환되고 그 도깨비와 함께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번 트레일러 영상에서는 그 안경이 다른 아이템으로도 대체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 상황에서 안경을 쓰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대신 특이한 헬멧이라든지 팔에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치를 통해서 필드 보스로 보이는 몹과 전투를 벌이게 되고 그 전투 후에는 마치 고스트버스터즈처럼 어떤 장치로 몹을 가두는 장면도 나오는데 포켓몬처럼 이렇게 몹을 잡으면 내 도깨비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렇게 현실과 가상을 오가는 것이 메타버스의 다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게임이 이 메타버스를 제대로 활용하게 된다면 그 가상의 공간을 전투만을 위해서가 아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 경제적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 공간에서 도깨비들과 현실에서나 하기 힘든 여러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도깨비들과 함께하는 문화 공연이라든지 도깨비들과 함께하는 동안 보여지는 공간에서 광고가 이루어져서 기업은 광고 효과를 가져가고 유저는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차원의 일들도 가능해집니다. 그런 현실에서 이루기 어려운 일들은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주고 실제 우리의 생활과 같은 활동은 현실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구분지어주면 우리는 현실 공간에서 앞에서 말한 동질감을 느끼면서도 가상 공간에서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잘만 만들어진다면 정말 많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캐릭터 사업도 너무나 적용하기 쉬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닌텐도가 포켓몬이라는 하나의 IP를 가지고 게임뿐 아니라 영화, 인형, 테마파크까지 다양한 활용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던 것처럼 우리도 도깨비라는 한국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가져가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요소가 이미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특색적인 콘텐츠를 제공해준다면 지역 문화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예를 들어보자면 이전에 포켓몬 고가 처음에 나왔을 때 강릉 속초 쪽에서 특별한 포켓몬이 나와 엉뚱하게 그쪽에 사람이 몰려서 활성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 해외 관광이 힘든 시기이지만 만약 도깨비 서울 에디션, 도깨비 부산 확장팩이 나와서 그 지역의 특색을 적용시켜준다면 게임을 넘어서는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성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너무 멀리 가는 느낌이 강해지지만 그냥 제 바램을 담아서 행복 회로를 돌리는 것이니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그냥 게이머가 아니라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아이의 아빠로서 보는 이 게임은 또 남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디아블로류의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라 제가 하는 게임을 아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일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찾아봐도 말만 애들 게임이지 늘 사람이나 뭔가를 죽이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마음 편히 같이 하기는 불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 작은 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사람이나 뭔가를 안 죽이고 하는 그런 게임은 없어? 그 질문에 저는 딱히 괜찮은 게임이 떠오르지 않아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는데
이 도깨비 게임이 잘만 나와준다면 아직 어린 아이들과 맘 편히 즐길 수 있는 편안한 게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쇼에서 플레이 영상이 공개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 얘기하지 못한 정말 많은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게 해준 고마운 게임입니다. 부디 우리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임으로 완성되길 바라봅니다. 정말 적당한 정도로 기본 틀만 잘 만들어준다면 그 안의 컨텐츠는 사람들이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